안녕하세요. 배우고 공유하자 배우공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데이터 유효성 검사입니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기능이죠.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면서 세부적인 내용도 다뤄보도록 할게요. 일단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것은 셀에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의 형식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정수, 소수점, 목록, 날짜, 시간, 텍스트 길이, 사용자 지정을 통해서 제한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목록입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만 먼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정수입니다. 먼저 데이터 탭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눌러주시고 여기서 정수를 선택해 주세요. 최소값에는 1을 쓰고 최대값에는 10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주면 이 해당 셀에는 1부터 10까지의 정수가 아닌 다른 값은 입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뜨게 되죠. 날짜도 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날짜를 선택하고 시작 날짜를 2020 01 01로 하고 끝 날짜를 2020 12월 31일로 하고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입사일이 2020년만 입력되게 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2021년을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오류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 다음 목록은 범위를 설정할 수도 있고 직접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직접 입력을 해볼게요. 여기서 목록을 선택을 해주시고 남, 쉼표, 여 이렇게 입력을 하고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드롭다운 표시가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목록을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값을 입력하게 되면 오류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이번에도 목록인데 범위를 설정해서 지정해 볼게요. 옆에 있는 원본 데이터 중에서 부서를 목록으로 만들 건데요. 여기서 중복된 값들이 보이죠? 이 중복된 값들을 먼저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복사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상단에 중복된 항목 제거를 눌러 줄게요. 현재 선택 영역으로 정렬하고 중복된 항목 제거를 눌러 주겠습니다. 그러면 5개의 값이 나왔죠? 그 다음에 다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해 줄게요. 여기서 목록을 선택하고 이 원본의 범위를 설정을 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드롭다운해서 값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중간에 추가가 되는 경우에는 드롭다운에도 데이터가 추가가 되는데요. 제가 셀을 하나를 아래로 밀고 여기에 생산이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드롭다운에도 생산 목록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와 반대로 가장 끝에 데이터를 적게 되면 드롭다운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표 서식을 이용하는데요. 표 서식을 알아보기 전에 가장 많이 쓰이는 목록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보통은 아까 보신 거와 반대로 부서나 목록도를 먼저 적어두고 이를 원본 데이터로 활용을 합니다. 지금처럼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여기서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범위를 지정해서 드롭다운 목록을 만드시면 되는데요. 범위를 설정한 다음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눌러볼게요. 여기서 셀을 선택할 때 나오는 설명 메시지를 입력을 해줄 수도 있고 잘못된 데이터를 입력하면 나오는 오류 메시지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지는 잘못된 값을 절대 입력할 수 없게 하는 가장 강력한 유형이고요. 그리고 경고는 메시지는 뜨지만 잘못된 값이라도 입력은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할지 말지 여부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정보와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 메시지의 제목에는 부서 목록, 설명 메시지에는 부서 목록입니다 를 입력해주고 오류 메시지에는 오류,
그리고 부서 목록에서 선택해 주세요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목록에서 원본을 지정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셀에 커서를 올리면 제가 적었던 설명 메시지가 뜨고요. 잘못된 값을 입력하면 오류 메시지가 뜹니다.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뜨죠. 지금은 정보로 설정이 되어 있는 오류 메시지 창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값이라도 입력은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조건이 있네요. 사원 번호는 5자리를 넘어가지 않게 설정하고 인사팀이 새롭게 신설됐으니 추가하라고 합니다. 먼저 사원 번호 설정부터 해볼게요. 범위를 설정한 다음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눌러주세요. 여기서 텍스트 길이를 설정한 다음에 최소값 1, 최대값에 5를 입력해 줍니다. 여기서 숫자는 자릿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확인을 눌러주고 제가 조건과 다른 6개를 입력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뜨죠. 그러면 잘 설정한 거겠죠? 이번에는 인사팀이 새롭게 신설됐으니 추가라는 조건을 설정해 볼게요. 그냥 목록에 인사를 넣고 다시 유효성 검사를 해주면 되겠죠. 하지만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유효성을 지웠다가 다시 설정을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이때 할 수 있는 게 표 서식을 이용해 주는 건데요. 원본 데이터의 범위를 지정해 준 다음 아무 표 서식이나 눌러줍니다. 머리글을 포함해주고 확인을 눌러줄게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새로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 범위가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여기 드롭다운에서도 이렇게 생산 관리가 추가가 되게 됩니다. 이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표 서식 말고 오프셋 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따로 만들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금방 올라올 거니까 그 영상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유효성 검사를 업무에 활용하게 되면 정말 간편해집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